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마케팅 과정의 마지막,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한 단원이 끝났을 때 정리해야 될 사항을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체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경영학의 단원별 출제 예상의 주요 내용하고, 여러분들이 619페이지, 다소 이제 페이지가 뭐 한두 페이지 혹시 달라질지 모르지만 619페이지가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경영학의 단원별 출제 예상으로 쭉 시작이 됩니다. 마케팅 1장이다 보니까 바로 마케팅에서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는 이야기를 14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여기에 되느냐 그러면 이미 배웠던 내용이지만 서브 노트를 쓸 때는 이 14가지가 정말 있느냐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죠. 뭐 여러분들 책에 있겠지만 1번 보면 수요 관리와 마케팅 과제에 따른 분류, 두 번째는 마케팅 관리 이념에 뭐가 되냐, 변천 과정, 마케팅을 바라보는 시각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되느냐, 뭐 여러분 기억나지만 생제 판매사다, 생산에, 제품에, 판매, 마케팅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사회적 마케팅, 이런 이야기로 생제 판매사를 우리가 얘기하듯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전략적 계획 수립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성장 전략과 경쟁 전략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MIS와 그 다음에 MR에 대한 비교를 정확하게 해라. 그리고 MR의 조사 과정이 어떻게 되죠? 하는 이야기를 노트화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비자 행동에 있어서 예를 들어 주요 영향을 주는 이야기에서 문화적, 사회적, 개인적, 심리적 요인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여러분의 서브 노트에는 분명히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SPT 단계, 바로 여러분들 시장을 세분화하고 내가 들어가야 할 바로 시장을 표적화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위치화되는 걸 갖다 STP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계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이해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에 대한 믹스에 대한 과정, 그리고 수명 주기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신제품 개발 전략에서 특히 수용과 확산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나옵니다. 수용과 확산의 과정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를 한번 좀 비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주요 내용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시작은 619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물론 뒤로 넘어가면 619페이지, 620페이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만 그 단원을 봐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계열과 믹스의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바로 중형 주기에 따른 마케팅 전략이 어떠냐, 그 다음에 서비스라는 말, 브랜드라는 말은 어떤가, 그 다음에 가격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특히 원가 기준이냐, 수요 기준이냐, 그 다음에 경쟁 기준이냐, 심리 기준이냐, 신제품 가격 결정이냐 하는 단계를 우리 구분했던 거 반드시 체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통 경로의 유형은 어떻고 유통 경로를 어떻게 계율화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물건을 누가 팔게 할 것이냐 하는 단계, 여러분들 뭐 개방이냐, 선택이냐, 전속이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러는 5가지,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소비자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바로 확신을 주고, 그 다음 나중에 어떻게 됐냐 그러면 리마인드, 기억하게끔 만든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던 거, 이 14가지는 바로 노트 속에 정리가 되어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고 체크가 돼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며, 반드시 한 단원이 끝날 때는 바로 619페이지에 넘어오셔서, 물론 20페이지 단원별로 각각 다르겠지만 뒤로 넘어가며 체크를 해서 과연 내가 이 부분이 자신 있느냐 하는 체크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예를 들며 바로 설명을 드렸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먼저 우리가 정리가 되어야 할 이야기는 바로 출제 예상, 이 단원의 가장 중요한 출제 예상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러는데,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619페이지부터 쭉 보면 단원별로, 물론 마케팅이 끝나면 다음 생산관리가 되겠죠. 영역마다
주요 파트에 대한 이야기, 체크해야 될 내용을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린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출제 예상은 뭐 여러분들 어차피 배웠고 또 제가 이미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이러다 보니까 쭉 대충 우리가 살피며 14가지를 체크한다 하는 이야기가 되면 정리가 다 끝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는 마케팅의 문제 중에서 기초 확인 문제가 전체 24문항이 의해된다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걸 다 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중에 한 5문제 정도를 발췌해서, 물론 여러분들은 뭐 정답이 있고 오지선다형이니까 여기는 쉬운 문제니까 다 풀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파트 1에 대한 여기 기초 확인 문제에서 23개 중에 5개를 풀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은 실전 문제 대비로서 78페이지부터 나오는데 82문항, 정말 문항이 많죠.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정답과 히스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문제는 다 풀어주는데 여기는 한 8개 정도 문제를 갖다 발췌해서 우리가 풀겠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두 번째 이야기가 될 겁니다. 파트 3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아주 길게 나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험지를 받을 때마다 물론 영역별로, 뭐 공격별로 또는 여러 가지 의뢰되는 그러면 저 자격증이나 이런 데 시험을 보면 길게 나오는 이야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 대비하기 위해 이 중에 마케팅 쪽에서는 원래는 1번 문제 하나를 갖다가 길게 잡으며 설명을 드리겠다. 3문제 중에 이제 여기는 한 문제를 골라가 우리가 풀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 이제 우리가 다음 이야기는 뭐가 되냐, 파트 4인데 여기는 단원이 저 뒤로 넘어갑니다. 571페이지. 바로 여러분들 아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단원별 정리 앞부분에 그러니까 페이지로 보면 571페이지부터 쭉 이래 단원별로 달라지겠죠. 여기에 바로 10문항 중에 마케팅의 4번과 6번을 갖다 우리가 골라가지고 4번과 6번을 골라서 여러분하고 한번 체크해 보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의해되느냐 그러면 바로 파트 4에 가게 되면 파트 4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최신 경향에 뭐가 되냐 577페이지부터 583페이지까지인데 마케팅은 19문항이 있는데 이 중에 4문항을 골라서 우리가 한번 풀어보며 최신에 나왔던 모의고사, 거의 최근에 나왔던 문제를 갖다가 한번 풀어본다는 이야기로 단원이 5개다. 바로 요점 정리를 하고 단원이 5개다 하는 걸 알고 문항수가 꽤 있는데 선생님이 다 풀어주면 좋지만 우리가 마케팅만 하는 게 아니라 분량이 있고 또 제한된 동영상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발췌해서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떠냐, 전체 문제를 다 해설과 정답을 통하여 이해를 하고 풀어보는 게 좋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우리가 봤을 때 단원 1부터 파트 1부터 파트 5번까지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 영역별로 문제를 하나하나 다루며 중간중간 뛰어넘더라도 이해를 하시면서 따라와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하고 파트 1의 이야기는 바로 기초 확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파트 1의 문제 중에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5문제를 갖다 우리가 쉽기 때문에 골라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문항을 갖다 각각 여러분 책을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은 거의 우리가 600~700페이지, 그 다음 전체를 얘기하면 한 1500페이지가 됩니다. 경영, 회계, 재무가 이렇게 딱딱 분리되어 있는데 책을 꼭 구입하셔서 같이 진행하며 문제를 갖다 꼭 풀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하고 이렇게 첫 번째 문제 뭐가 되냐, 1번 문제를 갖다 우리가 한번 달아보자 하는 이야기가 1번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여러분하고 1번의 이야기가 어떤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자 이겁니다. 그럼 1번의 문제를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바로 이러죠. 다음 중 제품의 성숙기에 해당되는 마케팅이 아닌 것. 바로 여러분들 기수별로 각각 도입기는 어떤 거, 성숙기는 성장기는 어떤 거, 성숙기는 어떤 거, 쇠퇴기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죠. 마치 사람이 생명이 있듯이 하나의 제품은 바로 등단으로부터 사라질 때까지 과정을 갖다가 얘기한다. 그런데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럴 때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다. 그럼 여기는 또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각각 영역별로 원래 4가지가 정상인데 여기에서 마지막 나중에 탈출 또는 우리가 마지막에 접는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4가지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가장 중요한 얘기가 PR이나 판매 촉진을 갖다 위해서 뭐가 됩니까? 소비자에게 알린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알린다는, 정보를 알린다. 자기 물건을 갖다 알려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그럼 바로 성장기의 경우는 신제품에 대한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신제품에 대한 개발이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성숙기에 들어가면 자기 기존 물건에 대한 R&D,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이거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기존 제품의 신제품 시기에 가면 바로 후반기 되면 다음 제품을 갖다 반드시 만드는 게 성장기 후반이다. 그러나 성숙기에 가면 R&D다. 그럼 여기는 뭐 여러분들 잘 알지만 철수 전략을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대충 얘기를 했는데 바로 핵심이 이거죠. 바로 성장기의 신제품을 갖다 개발해야 되는데 여기에 묻는 것은 뭐가 되냐? 성숙기를 묻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4번이 정답이다 하는 말로 여러분이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우리가 봤을 때 3번 문제를 갖다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3번은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자본의 참여로 인한 이런 문제가 되죠. 자본의 참여로 인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소유관계로 생산과 마케팅에 수직관계가 있는 유통경로를 갖다 개요로 하고 이 유통경로의 개요화를 뭐라 그러죠? 그러는데 바로 자본의 참여라는 말은 바로 주회사와 모회사와 자회사로 이렇게 번져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직관계가 되고 이럴 때는 거의 대다수가 뭐가 되냐? 기업적 VMS다. 마치 하나의 기업처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엄마 회사다, 그 다음에 아들 회사다, 손자 회사다 이렇게 우리가 뻗어갈 때 우리가 자본에 대한 참여가 되며 같은 계열의 회사로서 바로 여러분 회계학을 얘기할 때 연결재무제표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뭐가 되냐? 같은 회사다. 그럴 때 이런 걸 갖다 우리는 하나의 기업처럼 수직적으로 결합해가 엄마 회사인 모 회사와 아들 회사인 자 회사 이 모자가 왜 되느냐? 그럼 벌어지는 형태를 취하고 여러분들 물류라는 과정을 갖다 배울 때 물류에 바로 이 물류, 이 PL이 뭐가 되죠? 엄마 회사는 생산을 하고 아들 회사는 물류를 이동하는 규모가 클 때는 그렇게 되고 규모가 작을 때는 뭐가 됩니까? 바로 일단 일시적으로 왜 되느냐? 수시로 바뀌며 택배회사를 골라가는 걸 EPL이라고 얘기한다. 그럴 때 이야기처럼 우리가 여기서 바로 엄마회사와 자회사가 연결되는 형태는 하나의 기업적 VMS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10번으로 넘어가서 10번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10번은 뭐냐? 다음 중에 기업을 갖다 소홀히 다루고 있는 뭐가 되느냐? 특정 시장. 그리고 기업들이 소홀히 다루고 있다 이거죠. 기업이 소홀히 다루고 있는 특정 세분 시장을 특화한다.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특화를 한다 이럴 때는 전체를 다 잡아나가지 않고 특화시킨다. 그럴 때 여러분 틈새 시장을 얘기하는 니치 마케팅이다. 그런 말이 나오죠. 여기에서 정답은 바로 3번의 니치 마케팅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정답으로서 바로 10번의 이야기는 주요 기업들이 소홀히 다루고 있는 특정 세분 시장의 특화를 위하여 비교적 소규모 기업들이 추구하는 마케팅 전략 틈새 시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틈새 시장이란 말은 전체를 다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들이 해당될 수 있는 부위만 우리가 생각해 준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가게 되면 15번의 문제는 뭐가 되느냐? 다음 중 마케팅의 변천 과정에 이념이 똑바로 나열된 거노? 하고 묻고 있죠.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마케팅의 변천사를 묻는 문제 우리가 봤을 때 15번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생제 판마사다. 그런 얘기를 제가 바로 얘기를 했죠. 판마사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이건 과거적 지향적인 이야기가 되고 이건 현재적인 이야기가 된다. 이런 말을 갖다 썼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생제판마사와 여기서 생제판까지는 과거형이다. 그러면 바로 마사는 현대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이 두 가지의 결정적 사이가 뭐가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할 때 여기는 어디까지나 푸시인 전략이다 이거죠. 밀어붙인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마사에 오면서부터 우리는 뭐가 되냐? 소비자 의견을 갖다 끌어안는다. 풀아웃 전략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푸시인 전략이냐 풀아웃 전략이냐에 따라 바로 이게 뭐가 되냐? 과거 지향형 생산에 대하여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판매에 대하여 신경을 쓴다. 이건 바로 과거형이라고 우리가 말했죠. 근데 많아요. 마케팅, 그 다음에 사회적 마케팅 이 두 가지가 있고 여기에서 풀아웃 전략 속의 현대 속에는 마케팅은 이론입니다.
생산자와 누구를 갖다 따지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소비자. 소비자를 통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마켓, 생산자가 뭐가 되느냐 판매를 통하여 만족을 취하는 것. 소비자를 통한 만족. 이게 마케팅이다 이거죠. 사회적 마케팅은 생산자인 기업, 물론 여기는 기업이 되겠죠. 여기도 생산자인 기업과 그다음에 여기에 사회와 그리고 소비자가 있다. 그런 데서 바로 이게 이원론적이면 마케팅이고 삼원론적이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사회적 마케팅이다. 그러면 오늘날 많이 이야기되는 게 그린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갖다 했던 거. 이 정답은 바로 15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한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에 다음 심리 기준. 여러분 가격 속에 심리 기준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18번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자 이겁니다. 18번 문제 속에서 심리 기준을 묻고 있다. 그런데 다음 가격 결정에서 바로 심리 기준에 해당되는 걸 골라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명성 가격. 그죠? 고품질의 고가격. 이런 게 있음으로 해서 높게 가격을 받는 걸 갖다 역시 명성 가격은 바로 심리 기준의 가격 결정의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다음에 촉진. 여러분 잘 알지만 특정 제품 하나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사게 판다. 예를 들어 어떤 마트에서 예를 들어 겨울에 가을철에 김장철에 뭐가 됩니까? 배추가 굉장히 비싸단 말이야. 딴 쪽은 한 포기에 예를 들어서 10,000원 받는데 여기 마트에서는 5,000원 팔겠다. 그럼 그 바로 배추를 사기 위하여 아줌마들이 해야 되죠. 동네 아줌마들 그 마트에 몰린단 말이야. 이건 뭐를 갖다 위한 거냐? 바로 하나의 특정 제품 가격을 다운시키고 대신 다른 제품을 팔아서 어디에 되느냐? 손해를 갖다 보존하며 이끌어가겠다. 이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촉진 또는 손실 유도라는 말을 갖다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가격의 단계화다. 그럴 때 가격이 어느 정도 제가 그림을 갖다 그렸죠. 여기 똑같은 가격인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가격인데 예를 들어서 3만원 하던 물건이 31,000원이 되었다. 2,000원이 되었다. 그럼 그 때문에 소비자가 여기서 변경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약간의 가격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묵인해주는 가격. 묵인해준데 이때 우리가 중요한 얘기는 기업이 택해야 될 가격. 기업은 가능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기업이 전략은 바로 가격이 높은 쪽을 갖다 취해야 된다는 이야기. 위쪽 가격을 취해야 된다. 여기도 위쪽 가격. 이런 것들은 기업이 똑같은 가격 라인 속에서 위쪽에 있는 가격을 갖다 전략적으로 취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아는데 이게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가격의 단계화라는 얘기가 됐죠. 가격이 약간 올라서 수요의 수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소비자는 따라주더라, 묵인해주더라 하는 거 역시 심리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수 가격. 예를 들어 10,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팔지 않고 예를 들어 9,900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4자리 숫자, 5자리 숫자가 4자리 되는 거. 또 5천만 원에 5천을 갖다 4,999만 원. 그러면 5자로 시작하는 5천인데 4,000원이니까 이렇게 단위를 낮춰주는 거. 그 이외에도 끝까지 가격 숫자를 갖다 표시하는 거. 1,234원. 이건 거의 34원을 왜 받느냐? 소비자에게 바로 가격의 결정의 신중성을 보여주기 위한 거다. 그럴 때 우리는 단수 가격 정책의 전략의 하나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도 역시 심리 가격이 맞습니다. 그다음 관습 가격. 여러분들 잘 아는 초코파이죠. 초코파이는 긴 세월 동안에 하나의 100원이다 라는 거. 여기는 왜 되느냐 그러면 소비자가 이미 익숙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가격을 올리면 되지 않고 품질이나 예를 들어 품질의 수 또는 수량을 줄여서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가격을 맞춰야 된다. 그런데 이런 걸 갖다 우리는 관습 가격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5가지가 다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가격의 심리 기준 가격 결정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그런 말로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3번까지 속에서 5문제 정도 체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랜덤 골라 하면 되지 않죠.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다 풀어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 이해가 되게끔 노력해 주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저는 시간상 골라서 23개 중에서 5개만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다. 그런 이야기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부터 실전 문제에 들어간다인데 여기 실전 문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되죠. 하나의 바로 여러분들이 뭐를 생각해 줘야 되느냐? 해설과 정답을 다 보며 생각을 해주시고 강의 들었을 때 내용을 상기하며 연결을 시켜준다는 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실전 문제에 들어가게 되면 실전 문제는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78페이지부터 우리가 쭉 나와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파트 2 실전 대비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문항은 82문항이지만 다 우리가 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랜덤별로 골라서 여러분에게 풀고 희설까지 있으니까 섬세하게 여러분이 하나하나 문제 여러분은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하고 일단 문제 1번 문제를 보는데 이건 바로 BEP 손익분기점이다 그러는데 이 손익분기점은 회계학이나 또는 여러분 잘 아는 재무관리나 또는 아니면 경영학이나 다 어느 분야든 우리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함께 문제 자체를 보면 상품의 A에 단위당 가격이 2만원이다. 그 다음에 단위당 변동비가 왜 되느냐? 14,000원이다. 그 다음에 고정연금 비용이 4,800만원이다. 이럴 때 A의 손익분기점에 해당되는 매출액은 얼마인가? 바로 여러분이 자주 경영학 파트 속에서 문제를 다루다 보면 이런 부위를 많이 접하게 되죠. 이게 이제 여러 분야 회계, 재무, 경영의 마케팅 쪽에 시험에 나오는 영역이기 때문에 가볍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잘 알지만 주어진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핵심이 뭐가 되느냐? 여러분 가볍게 우리가 이론을 갖다 생각한다면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매출의 Q를 갖다 여기에 두고 단위당 단가를 A를 여기에 두자. 그럼 이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들어간 비용은 픽스드 코스트다. 이렇게 우리가 되며 고정비라고 얘기를 하죠. 이 고정비는 매출액이 0이든 매출액이 1이든 2든 뭐 100이든 아무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되는데 대표적인 예를 갖다 들어봐라 하면 임대료가 그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매출액과 정비례하며 들어가는 비용을 갖다 밸리어블 코스트다. 그러니까 변동비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변동비는 바로 대표적인가 광고료다. 광고는 많이 하면 하는 만큼 뭐가 되느냐 그런 비용이 바로 늘어나고 매출액이 많아지려면 바로 광고를 많이 쳐야 되겠죠. 그래서 비용을 크게 나눠가지고 매출액과 비용과 여기에 단가를 놓는다라고 볼 때 바로 여기 단가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스트라고 들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단가 이런 말보다는 코스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 매출액과 정비례하며 들어간 비용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다 우리가 결합했을 때 이 두 가지를 결합한 게 바로 TC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TC다 이렇게 우리가 되고 TC와 또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쭉 연결하면 바로 여기는 뭐가 되느냐 바로 총 뭐가 되느냐 여기 바로 TC가 된다면 총 비용과 총 수익을 갖다 우리가 놓자. 그럼 총 수익선을 갖다 놓았을 때 요점이 뭐가 되느냐 바로 본전 치기점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요 이상을 팔게 되면 2더 요 이하를 팔게 되면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되고 요점을 갖다 우리가 계산하는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일종의 선형 계획이다 이런 말이 되죠. 왜? 직선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수식을 갖다가 도출하는 거. 선형 방정식인데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이 식을 갖다 풀면 1 마이너스 변동비율 그 다음에 뭐가 되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는 여기는 고정비라는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대수익인데 손익분기점의 기대수익은 뭐가 되냐 그러면 0이다 이거죠. 기대수익은 0이다. 왜? 본전치기니까 0이다. 여기 바로 손익분기점을 나타내고 내가 100만원 벌겠다 그럴 땐 0자리에 100을 갖다 넣어주면 100만원 넣어주고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고 다른 거는 걱정할 게 없는데 가장 문제가 변동비율을 이게 왜 되느냐 바로 변동비율을 주지 않고 항상 왜 되느냐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갖다 제시하게 된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변동비율은 뭐가 되냐 변동비선의 기울기를 갖다 얘기하는 거다. 변동비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죠? 바로 변동비율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그래서 변동비선을 갖다 우리가 이렇게 놓고 나면 연간 매출액분의 연간 변동비 하나당 단가분의 하나당 변동비 바로 여기는 중요한 게 연간일 때는 연간일 때는 연간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당 단가면 하나당 단가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전체를 갖다 볼 때 연간 변동비분의 연간 뭐가 됩니까? 연간 바로 공격은 여기서 이제 비용과 뭐가 되냐 그러면 이건 바로 매출액을 얘기하는 연간 매출액분에 그 다음에 연간 뭐가 되냐 그러면 변동비를 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변동 비율이 되는 거죠. 하나당 단가분에 하나당 변동비를 놓아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놓을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갖다 푸는 건 옛날 했지만 한 번 더 직선 방정식에 의하여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것과 수식이 나오는 거 이거 굉장히 이해를 잘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수식에 집어넣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답이 나오게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냐? 1 마이너스 변동 비율. 1 마이너스 변동 비율인데 변동 비율이 뭐가 되냐? 2만 원 분의 14,000원이다. 하나의 단가가 2만 원이고 하나의 변동비가 14,000원이다. 그러니까 여기다 요 식을 갖다가 적용한 거죠. 그래서 요 식을 갖다 적용한 게 뭐가 되냐? 그럼 바로 하나당 얼마냐? 2만 원이다 이거죠. 단가가 2만 원이고 하나당 변동비가 14,000원이다. 요걸 갖다 우리가 집어넣으면 이게 뭐가 되냐? 우리가 답이 나오게 되고 답을 나오면 160만 원이다. 최소한 160만 원을 갖다 팔아야만 160만 원을 팔아야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0. 이익이 0이다. 그러면 요 점을 갖다 얘기하는 이야기다 이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수식을 갖다 넣을 때는 연간 또는 아니면 하나당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하며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로 정리가 되면 1번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쭉 가면은 뭐가 되느냐 그런데 바로 7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바로 페이지로 말하면 80페이지가 되고 혹시 이제 뭐 다소 그 하다 보면 페이지로 볼 때 7번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현대적 마케팅 사고가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현대적 마케팅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소비자 위주의 소비자가 왕이다. 요즘 시대를 갖다 우리는 소비자는 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소비자가 왕이다 하는 이야기의 개념을 갖다 두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순환적 마케팅이다. 맞죠?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전사적 통합 마케팅이다. 마케팅 부서만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전 회사 전 직원이 참여한다. 그죠? 그 다음에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이다. 맞죠? 그 다음에 고객 만족을 통한 이익 실현이다. 맞는 거죠? 그러나 판매 촉진의 극대화 이건 바로 고전적 개념입니다. 많이 팔면 된다 하는 데만 역점을 두는 게 바로 뭐가 되냐 그러면 판매 촉진의 극대화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바로 과거지향적인 소위 팔면 전부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제판마사가 될 때 생제판까지가 뭐가 되느냐 바로 과거지향적이며 고전적이라고 말했죠. 여기에 속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2번이 뭐가 되느냐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2번을 답을 달아주면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우리가 문항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쭉 정리를 한다면 바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12번의 문제로 우리가 가죠. 12번의 문제는 뭐가 되느냐 공급의 사슬관리를 얘기합니다. 일종의 우리는 CRM의 반대 CRM은 고객과의 관계를 갖다 얘기한다 그러면 바로 공급 사슬관리는 SCM 바로 굉장히 중요한 게 소비자에게 물건 주는 소매상 소매상에 물건 주는 도매상 도매상에게 물건을 주는 제조업자 이렇게 우리가 둥글게 가는 그림을 갖다 그리며 아마 여러분들이 옛날에 생각했던 채찍 효과다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채찍 효과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채찍 효과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SCM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채찍 효과가 바로 SCM을 나타내는 이야기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왜 이 SCM이 중요해지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바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경영 환경이 불확실하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영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뭐가 됩니까? 바로 소비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CRM의 관계지 SCM의 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로 정답은 1번이 되고 물류 비용이 정대된다든가 또는 전에도 말했지만 채찍 효과라고 우리가 말했죠. 즉 바로 과잉으로 해야 되느냐 소비자 수를 갖다 책정해서 뭐 소비자가 실제 한 50명인데 소매상들 한 70명 된다. 그럼 도매상은 한 100명 된다. 제조업자는 한 120개는 만들어야 되겠네. 하다 보면 실제 소비자는 50명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되느냐? 바로 120개를 만드는 바로 채찍 효과, 증폭 효과라고 얘기하던 것. 이게 바로 SCM에 대한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기업의 경쟁이 강화된다. 그 다음 뭐가 되냐? 리더 타임의 영향력이 의해 되느냐 그러면 바로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건 바로 SCM이 중요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랬지만 바로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 이 내용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하나의 바로 CRM의 관계로 연결 지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정밀하게 우리가 치고 들어가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고 이외에는 CRM이지 SCM과의 관계 아니다 하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라는 얘기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쭉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갖다 달아본다. 그러면 바로 23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죠. 목표 시장의 세분화 요건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세분화 요건이다. 그럴 땐 바로 조건을 얘기한다 그랬죠. 시장을 어떻게 세분화하느냐
그래서 넓은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쪼갤 수 있느냐 하는 바로 시장을 갖다 세분할 수 있는 뭐냐 그러면 방법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 걸 시장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요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니만 세분화를 갖다 우리가 하는 요건은 바로 조건을 얘기하고 세분화하는 뭐가 되느냐 기준이다 그럴 때는 그런 방법을 얘기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세분화하죠 하는 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요건은 조건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준은 방법을 얘기하는 거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이 세분화되기 위한 조건이라면 첫째는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방대한 시장이 측정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측정이 안 되면 시장 세분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 그렇죠? 뭔가 자료를 얻고 또 분리시킬 수 있는 어떤 요건이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환류성 및 공공성 이거는 왜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목표 시장의 세분화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효한 정당성을 가지고 신뢰와 실행 가능성을 가져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답은 3번이 되고 참고로 여러분에게 얘기한다면 세분화의 기준은 어떤 거냐 그럴 때 지리적이다 인구 통계학적이다 심리적이다 구매 행위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느냐 그러면 세분화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방법을 나타내는 기준이다. 그리고 요건은 조건을 얘기하고 기준은 방법을 얘기한다는데 역점을 두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많이 예열하기 어려우니까 차근차근 여러분들은 어떠냐 하면 문제를 풀어달라 그런 얘기가 중요한 부탁입니다. 그래서 문항이 워낙 많으니까 다 풀기는 어렵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0번으로 넘어가죠. 여러분들 책으로 봐서 40번으로 와주기 바랍니다. 수요와 가격의 탄력성을 무시하고 제품의 원가를 중심으로 가격을 설정한다. 바로 그거는 공급자를 갖다 우리가 기준이라고 얘기했죠. 공급자 기준인데 일반 상품을 파는 소매상이냐 아니면 물건을 자기가 만드는 제조업자냐 두 가지가 다 물건을 만들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원가 기준 가격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무시하고 제품의 원가 즉 내가 100원에 사왔는데 10% 이익을 갖다가 붙이겠다. 그러면 여기는 원가 기준 가격 결정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100원짜리 물건을 샀을 때 여기다 1 플러스 뭐가 되냐 이율 0.10%를 넣는다. 그럼 110원이 되었다. 그럼 이건 뭐가 되죠? 바로 원가에 가산했다는 얘기가 돼가 원가 가산 결정법이라는 말이 되며 바로 3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설을 쭉 보면서 여러분이 쭉쭉쭉쭉 풀어주시고 많이 풀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실전에 가게 되면 문항을 누가 많이 풀고 왔느냐 누가 고민을 많이 했느냐 물론 이론은 제가 책임을 지지만 문제까지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러면 너무 방대한 양 또 스스로 공부하는 자세를 갖다 키우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는 가능한 스피드 있게 달리며 해설과 정답을 보며 이론에 배웠던 걸 적응시키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7번을 갖다 보게 되면 47번은 신제품의 개발 과정을 나타낸다 이렇게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럴 때 신제품의 개발 과정에 가와 나와 다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뭔가 하는 과정을 묻습니다. 그래서 신제품의 아이디어를 창출한다 이게 이미 나와져 있는 첫 번째 이야기가 되죠. 두 번째는 아이디어에 대한 스크린과 평가를 한다가 두 번째가 되죠. 그럼 세 번째는 이 물건을 만들어서 과연 사업성이 있느냐는 사업성 타당 소위 사업 타당성 분석이다. 그런 게 가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시험 마케팅 여러분 잘 알지만 시험 마케팅은 프리테스트다 그런 말을 갖다 얘기하죠. 작은 시장에 한번 내가 정말 우리가 바라는 만큼 물건의 수익성을 창조하고 정말 목적에 적합하게 될 것인가를 갖다 한번 해보는 시험 마케팅 과정을 거친다니까 47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하고 쭉 가서 52번의 문제를 갖다 보면 52번 문제는 바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는데 다음 순서가 맞는 거 그랬죠. 맨 먼저 우리는 어떤 목적에서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첫 번째 전략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명과 철학을 얘기한다. 그래가 바로 A번이 뭐가 되죠? 기업의 사명의 정의가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사업을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바로 철학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전략적 사업 단위를 갖다 확인한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전략적의 수합 분석이라고 말하죠. 강점과 약점.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의 내부와 외부를 갖다 따져서 SWOT다. 그러니까 수합이란 말을 갖다 우리가 많이 썼죠. 수합 전략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 수합 분석을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수합 분석을 하라. 이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성장 전략을 수립한다. 성장 전략 수립은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집중적 성장 전략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다각화 성장, 소위 종합적 성장 전략입니까? 통합이라고 그랬죠. 통합. 세 번째는 다각화 성장 전략이냐 하는 전략. 바로 기업 내에서, 산업 내에서, 산업 외에서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단계를 넓혀가며 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집중적 성장 전략은 제품과 시장만 가지고 우리가 따진다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하는 통합적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물건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따지는 데서 바로 전방이냐 후방이냐 그 다음에 수평이냐 하는 이야기를 얘기했던 거.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쭉 가서 내용을 갖다 본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쭉 많은 문제를 여러분이 쭉 달아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문제를 많이 풀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81번의 문제로 우리가 성큼 넘어가서 얘기를 하죠. 바로 가격 설정 중에 로스 리들러다 이런 말을 갖다 우리가 썼죠.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하나의 손실 유도다 그런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손실 유도한다. 어느 예를 들어 마트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다른 데보다는 현격히 산 물건을 하나 내놓는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김장철에 배추값이 딴 데는 10,000원한테 우리는 3,000원에 팔겠다. 파급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손해보며 왜 됩니까? 소비자를 유인하죠. 그 대신 다른 물건을 많이 팔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저렴하게 팔며 다른 물건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팔아서 이익을 갖다가 준다는 이야기와 상관이 깊은 관계가 깊은 것은 뭐냐 그럼 81번의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일종의 뭐가 됩니까? 판매 촉진의 목적이다 그런 거죠. 제품의 계열에 따른 판매 촉진이다. 그런데 강하면 하나는 싸게 하나는 비싸게 또는 아니면 특별히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를 사게 이런 이야기들이 다 종합적으로 보는데 여기는 특별히 교차 판매라는 말을 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잘 아는 가정용 프린터기는 매우 산데 잉크가 비싸다. 또 카메라는 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저렴한데 주의 종목에 대해서는 아주 싸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종류의 과목을 갖다 해야 되느냐 높게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이런 과정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주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B의 단계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을 쭉 본 가운데서 뭐가 되느냐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주관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대비로 뒤쪽에 가면 문제가 나오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C 단계에서는 물론 요즘은 거의 대다수가 왜 되느냐 문제가 수준을 갖다 굉장히 길게 하며 그 다음에 왜 되느냐 문제를 묻는 이런 문제가 왜 되느냐 심화학습에 나오더라. 그런데 심화학습 속에 파트 3에는 여러분과 함께 11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심화학습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바로 내용이 길게 나오죠. 그러나 항상 이런 문제는 본문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답이 있다. 본문에 답이 있다 그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슈머흐가가 1973년에 그의 저서 작은 것은 아름답다 해서 바로 그린 운동 바로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그린 마케팅입니다. 이미 이렇게 문장을 쭉 읽는 거 보면 서두나 결말에 보면 어디 되느냐 주어진 문제 속에 문제를 갖다 답을 제시하는 형 이런 것에 겁내지 말고 무조건 길다 하여 겁내지 말고 심화학습의 1번 같은 경우로 딱 첫 줄에 보면 그린 운동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가 되냐 그린 마케팅을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예설에 보면 여러 가지 MVC 마케팅, 그린 마케팅, 타켓 마케팅, 그 다음에 마케팅 근시안, 노이즈 마케팅까지 설명이 되는데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충분히 심화학습의 문제를 푸는데도 어려움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이런 문제를 갖다 접할 때 문장이 길다 하여 절대 겁내지 말고 여러분들은 어떠냐 그러면 문장 속에서 소위 말해서 문장 속에 답을 찾는 것을 갖다가 유도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파트 3에서 문제를 풀었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심화학습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이해를 잘해주는 게 중요하고, 이런 문제는 반드시 문제 속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답이 있다 하는 이야기에 겁먹지 말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심화학습 문제는 반드시 문장 속에 정답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1번 문제 하나만 3문제가 격령하게 해당되는데, 심화학습 문제 속에서 첫 번째 바로 1번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봤고, 나머지 2개는 여러분이 각자 풀어보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런데, 바로 다음에 파트 바로 중요한 4에서 단원별 주관식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얘기하며, 여기는 4번과 6번의 문제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페이지가 571페이지, 그리고 페이지가 571페이지부터 쭉 연결되는데, 마케팅 부위가 가장 먼저 나와 있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문제를 갖다 우리가 본다면은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바로 문제는 외부의 법칙을 갖다 이용한 문제고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에 보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외부가 어떤 문제를 갖다 제시했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바로 하나의 자기의 법칙을 갖다 얘기하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이제 법칙 속에서 우리가 가만 보면 과거의 가격 1,000원, B가 어디되느냐 5,000원, C가 만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의 상수는 0.7, 0.2, 0.5다 이렇게 우리가 됐죠. 그리고 이제 현재 가격이 가와 나와 다가 들어가야 할 항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얘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주어진 내용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바로 문제가 어디 되느냐, 새 제품에 대한 종류를 가격을 인하를 전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중요한 외부의 법칙을 갖다 이용한 최소 가격에 뭐가 되느냐 그럼 폭을 결정한다 해서 문제가 나와 있죠. 여러분이 이제 거기에 보면은 바로 우리가 가격을 갖다 우리가 봤을 때 9,000원과 12,000원, 9,000원과 12,000 사이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궁극은 9,000원과 12,000원 사이에 가, 나, 다를 갖다가 놓아라 그런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가의 가격, 나의 가격, 다의 가격을 갖다 외부의 가격 지수 1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바로 외부의 가격 지수, 외부의 상수를 놓아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원인데 가의 경우는 1,000원이란 말이야. 1,000원인데 뭐가 되느냐? 1,000원 곱하기 뭐가 되느냐? 1 마이너스 외부의 상수 0.7. 이걸 갖다 우리가 계산하라.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얼마냐? 30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나의 경우를 갖다 우리가 본다면 나는 어디 되느냐? 5,000원이다. 이렇게 됐죠. 5,000원에서 1 마이너스 0.1을 갖다 빼면 외부의 상수를 갖다 뺐더니 얼마냐? 그러면 바로 4,000원이다. 그런 문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의 경우는 어디 되느냐? 만원이다. 이거죠. 만원. 만원의 경우에다가 뭐가 되느냐? 1 마이너스 외부의 상수 0.5를 갖다 빼라. 뺐더니 얼마 나오느냐? 그럼 5,000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숫자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3,000원, 4,000원, 5,000원이다. 그런 말을 갖다 우리가 놓고 전부 다 합하면 얼마가 되느냐? 궁극은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9,300원이다. 전체 합은 9,300원이다. 그런 얘기가 정답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9,000원에서 12,000원 범위를 갖다 이용한다는 얘기가 되고, 바로 정답률을 얘기하는데 외부의 법칙을 이용한 문제, 바로 가나 다를 다 합하면 가는 300원, 나는 뭐가 되냐 4,000원, 그 다음에 다는 5,000원이기 때문에 9,300원이 뭐가 되냐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갖다 우리가 불황이기 때문에 바로 가격을 갖다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9,000원에서 12,000원의 범주 내에 세 가지를 갖다가 살 수 있게끔 만들어라. 그랬을 때는 바로 9,300원의 가격을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바로 범주는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9,000원과 바로 9,000원이 최저 가격을 얘기하죠. 이상이 되면 아무리 최대가 되어도 12,000원이 된다는 폭을 갖다 우리가 잡아주며, 바로 문제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단지 조건을 갖다 충족하기 위하여 만들어주는 게 9,300원이기 때문에 그 답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답으로 맞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고, 6번에 보면 사부제다. 여러분 잘 아는 SBU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6번이고 여기가 4번 문제를 풀었던 이야기. 4번은 9,000원에서
반드시 가, 나, 다를 갖다 합했을 때는 12,000 범주에 들어가라 하는 얘기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가격을 협상했을 때 요 범주 조건을 갖다 충족할 수 있는 가격으로 인하를 시키는데, 가는 바로 나, 요거. 그래서 궁극은 9,300원이 여기에 되어서 답을 충족시켰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사부재화가 되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일종의 하나의 바로 SBU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많이 쓰죠. 사업을 쪼개서 생각한다 그러는 거고, 바로 경영학에서는 SBU, 회계학에서는 뭐가 됩니까? 계속사업 손익, 중단사업 손익,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재무관리에서는 포트폴리오, 그런 게 다 영역마다 사업을 쪼개서 생각하자 그런 영역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BCG의 설명으로 다르게 된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SBU를 갖다 판단할 때 BCG 기법에 의하여 과연 이 사업에 손을 대야 될 것인가, 요거보다 더 들어가는 게 G 맥킨스 기법이 되고, 요거는 2 곱하기 2를 갖다 나타내고 3 곱하기 3을 나타낸다 그래가지고 영역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놨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판단하는 거는 이 사업 부재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는 이야기를 BCG와 G 맥킨스에 의하여 풀어나간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만히 보면 바로 이런 거에서 한계점을 설명한 거란 말이 나옵니다. 가만히 한번 보죠. 맨 먼저 뭐가 되느냐,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자금의 외부 유입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죠? 돈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무조건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다 그러면은 손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해부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이거 바로 한계성에 되는 내용이 맞습니다. B에 보면 사업부의 전략적 연계 관계를 갖다 고려하지 않는다. 사업부 간에 단지 하나의 제품에 대하여 판단밖에 하지 않는다 이거죠. 마치 수학에서 판별식 하듯이 이 사업에 손댔을 때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걸 하나의 품목별로 연계성을 갖다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게 한계성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적 점유율이 높으면 경영 곡선에 인하여 자금의 유입이 많아진다고 가정하였는데, 경영 곡선의 효과가 높지 않는 산업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경영 곡선 그런 말은 바로 대량 생산하면 단가가 낮아진다. 이것도 바로 여러분들 경제적인 규모에 얘기할 수 있죠. 두 번째, 학습 곡선에서 보면 똑같은 공부를 반복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런 것도 역시 경영 곡선, 학습 곡선이 되죠. 그 다음에 소비자의 뭐가 되냐, 마케팅에서 소비자의 판단론에서도 삼성의 물건을 써본 경험이 있으면 다음에 왜 되냐, 삼성 물건 살 때 좋은 경험이 있다면 빨리 결정을 내려줄 수 있다. 그런 게 다 러닝 커브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죠. 이 러닝 커브를 갖다 여러 각도로 우리가 달아봤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 경영 곡선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유입이 많아진다고 가정하는데 경영 곡선이 없는, 그러면 거의 신제품을 넣을 때는 경영 곡선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럴 때 과연 어떠냐 그러면 경영 곡선이 높지 않은 산업에 대해서는 어떠냐 그러면 자금 유입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부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점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변수가 바로 전략 대안이 너무 단순하다. 그렇죠. 기껏해야 둘, 그 다음에 셋, 뭐 이런 거밖에 얘기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뭐가 됩니까? 바로 4개 영역을 나누고 우리가 따지고, 여기에 G 맥킨스 기법은 9개 영역을 나누고, 상상상, 중중중, 하하하,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며 나갔는데 단순하다. 그 얘기는 전부 다 한계점을 갖다 다 지적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답이 뭐가 되냐, A, B, C, D가 다 한계성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정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 문제를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냐면 가능별, 바로 객관식 문제에 대비한 이야기, 객관식 문제에 대한 대비를 갖다 우리가 가만히 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경영학 레포트 2라는 이야기를 두고 객관식 문제를 갖다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두 문제는 주관식 문제였다가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객관식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전체 19개 문항이 나와 있죠. 그 속에서 우리는 이제 선별해서, 즉 우리가 마케팅 문제가 전체 속에서 19 문제가 있는데 다 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하고는 우리가 예전에 가볍게 여기서 문제를 갖다 한두 개만 우리가 달아보는 쪽으로 하며 여러분이 공부하는 요령만 안내를 해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 과정에 1번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치사절량 원자재를 구입하여 가공 판매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련 과정을 크게 주요 활동과 보조 활동으로 나눈다.
여러분들 궁극은 뭐가 되느냐? 주요 보조라는 얘기가 나오죠. 주요 활동은 궁극은 매매를 얘기한다 그랬죠. 보조는 바로 그걸 도와주는 바로 간접적 보조 활동을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이 중에 보조 활동에 해당되는 게 뭐냐? 이렇게 됐습니다. 생산을 한다. 주요죠. 팔아야 된다. 마케팅. 역시 우리가 어디 되느냐? 주요죠.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 뭐냐? 인적 자원에 대한 사람 관리. 그렇죠. 생산한 물건 또는 CEO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적 자원 관리, 인사 관리를 얘기하는데 주요 활동이죠. 그 다음에 원부자재를 구매한다. 구매도 역시 이건 주요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은 생산, 그 다음 마케팅, 인적, 원자재 구매 활동은 뭐가 되느냐? 그럼 마케팅 활동의 주요 업무라고 말한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대리점 지원 활동, 이건 간접적 보조 활동에 속하며 바로 여러분 SCM에 대한 관리다. 이렇게 되죠. 나의 물건을 누가 팔게 할 것인가? 내가 생산했다면 나의 물건을 누가 팔게 할 것인가를 갖다 얘기하는데 대리점에 대한 보조 활동은 하나의 뭐가 되냐? 보조 활동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4번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시장을 어떤 기준에 이용하여 비슷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고객을 구분하는 걸 뭐라 그러죠? 시장을 세분화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중요 중에 6번에 보면 기업의 전략 사례의 유인 가격,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유인은 바로 특정 제품을 사게 하고 또는 주중에 가장 물건을 갖다 사게 하면서 다른 거 방문을 높여서 해야 되는 약간 바로 소비자에게 물건 많이 파는 거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쭉 보면 좋은 문제들이 쭉 단원별로 우리 최신의 뭐가 되느냐? 객관식에 대한 문제다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충분히 정리가 되리라 생각하며 이 장르가 조금 이제 문제풀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공부한다는 거. 바로 전에도 말했지만 기적을 위한 과외천국에서는 스스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문제풀이는 이론 꼼꼼하게 우리가 정리하면 문제 풀 때 여러분은 그 배웠던 내용을 상기하며 반드시 풀어달라는 이야기를 드리며 여기까지 해서 바로 우리가 마케팅 문제를 이제 영역별로 우리가 구분하며 맛만 봤다. 그 나머지 영역은 여러분이 정리를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며 이제 여러분과 함께 다음 단원에 넘어가도록 하죠.